리동 오전에 준다고 오후에 읽자. 예스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 영어 예매도 예스하세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공부의 뭐 작은 결론 그리고 이제 저의 스승이자 멘토들의 이제 공부의 비법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자기를 구하는 건 자기다. 이거는 뭐 천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구하는 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이제 알을 찾아다니고 나를 버려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나를 버리는 것도 나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현대인은 다 밖에서 뭔가 매뉴얼로 오는 걸로 자기 삶을 구성하는 게 아주 습관화됐거든요. 아주 사무치게.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어떤 매뉴얼 어떤 문명의 기적이 일어나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어떤 메시아가 와도 너를 구하는 건 너야. 이 말만 해주고 떠날 거다. 그게 이제 제가 같은 고전이나 뭐 모든 공부를 해서 저의 스승들에게서 얻은 결론. 진짜 열정을 바칠 곳을 찾으셨잖아요. 네, 네. 그게 언제인 거죠? 대학 4학년 때. 그래서 제가 80년에 휴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지 못하고. 근데 우리나라 80년이 그때 광주 민중항쟁으로 뭐 난리가 난 시대인데 저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는 수업을 듣고. 누구시죠? 김훈규 선생님이라고 그때 이제 창작가 비평에서 이제 젊은 평론가로 막 문명을 날리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고전 문학 강의를 하는데 유명하다 그래서 그냥 진짜 들어본 거예요.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유명한 사람 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뭐 김우찬 선생님 뭐 이런 이제 듣는데 그 선생님이 무슨 현대 평론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뭐 문학 평론 글쓰기 비법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홍길동 춘향전 이런 거 읽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러니까 정말 제가 물정을 모르는 게 잘 나가는 평론가라 그러고 들어갔는데 고전 문학 전공자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홍길동전 이런 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멍청한 거죠. 뭐 이런 거를 지금 이 유명한 사람한테 와서 듣고 있나? 근데 이제 그 수업에 밀도라는 거. 이제 제가 요즘 물리학 공부를 하니까 이게 뭐 진짜 우주가 진동한다는 것을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결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이런 건데 저는 왜 다른 사람은 이런 거를 생각 안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 그럼 그때 신문에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문을 여기서 5개쯤 봐야 돼요. 신문에 임용 그 곳이 나온. 근데 임용 이제 하면 이제 이렇게 여기는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원서를 내요. 원서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아주 한 보따리를 내야 돼요. 이제 그런데 왜 연봉을 안 밝혀요? 그렇다. 저는 이거를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지금도 그런 대학이 있다던데 안 밝힐 뿐 아니라 물어보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죠. 그럼 이거 얼마나 일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취업을 했는데 연봉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야. 그럼 그만두면 나는 학교를 그만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교수들한테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취업한 교수들한테도. 왜 안 가르쳐주지? 전 가르쳐주는데. 그러니까 뭐 이중적인 것 같아. 네. 너무 작아서 창피하거나 아니면 많은 걸 내세우기 싫어서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불공정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거리하고 나는 가서 공부를 하고 가르치기 위해 가는 거지 다른 걸 모두 잡하고 교수란 직업을 갖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너무 그런 정보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그리고 왜 놈의 종교단체가 그렇게 많은지 그 대학이
카톨릭에 갈 때는 카톨릭 신자임을 증명해야 돼. 아. 기독교에 갈 때는 기독교 신자라는 것도 증명해야 돼. 교회 다녔다는 증명서를 떼오라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싫죠. 근데 제 주변에 이제 그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6개월 동안 취업 준비만 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안 되면 또 해요. 그러다가 몇 년 하면 돼요.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남는 장사예요? 저는 진짜로 정말 실용적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거창한 명분이 아니고, 이 내가 떳떳하지 않은 것을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진짜 뭐 일단 이 굴욕감을 감수하고 가서 그런 내가 원하는 현장을 펼친다면 그런데, 갔는데 연봉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뭐 학생들하고의 교감도 없어. 그러면 교수짓을 왜 해? 이제 이런 구체적인 이제 계산을 하게 돼. 그러면 결론은 이제 지금 역학 공부를 하니까 그때 나의 대운이 바뀌는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딱 97년 봄이었어. 기억이 정확하게 나요. 그리고 제가 2007년에 이제 딱 10년 내에 이제 딱 마음이 확 바뀌었거든요. 이게 이제 진짜 10년 대운에 따라서 사람이 진짜 딱 마음장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서사연이라는 데 가서 이제 뭐 푸코 이제 들레즈 이제 이런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동안은 역사 이렇게 해서 이제 막스주의까지 가면 역사에 대한 공부가 이렇게 대충 마무리가 되잖아요. 역사가 그러면 이제 이 담론이 해체됐을 때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걸로 이제 막 고민을 할 때 들레즈, 푸코, 아리에스 이런 걸 듣고 저기 뭔가 이제 이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새로운 공부의 길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교수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임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렇게 그 책이 많아지니까 공간을 이제 17평에 조금 늘려야 되는 이제 시점이 오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그 수유리에 이제 개인 도서관을 만든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습관이 이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습관이 있어요. 뭘 어디 공간을 만들어도 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세미나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푸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때 굉장히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시키고 이제 후하게 이제 강사료와 이제 먹을 걸 주니까 그 사람들도 너무 좋은 거죠. 공부하는 게 너무 뿌듯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먹을 걸 잘 주면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때 이제 알게 돼서 올 때마다 이제 만찬을 베풀어 줬어요. 그때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 시기가 그럼 이제 몇 년인 거죠? 그때가 98년에 제가 이제 수유 연구실을 시작해서 2000년에 이제 대학로로 왔으니까 2000년, 예, 거의 딱 10년, 11년을 수유 플러스 너머로 하신 그렇게 거네요. 이제 10년. 그 10년을 정리해 보시면 어떤 시기였나요? 정말 인간에 대한 무지막지한 탐구의 시간.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건 나에 대한 탐구.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걸 안 했더라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의 구체적인 어떤 현장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만큼이라도 알 수 있었을까? 어떤 방식으로? 뭐가요? 어떤 방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희노애락. 생활의 희노애락.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신문이나 이런 데는 지식의 대융합, 공윤주의의 결합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로 살지 않아요. 생활을. 그렇죠. 그러면 같이 이제 공존을 하려면 제가 제일 먼저 그 고민을 했던 거는 책상을 어떻게 안배할까요? 그렇죠. 책상이 어떻게 안배돼야 사람들이 여기를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할까? 이게 첫 번째 제 고민이었고 처음에는 밥을 먹어야겠다. 왜냐하면 밥값이 비싸니까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제가 다 사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 먹으면 너무 부담이 커요. 석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해먹자. 그럼 누가 하냐? 설거지를 누가 하지?
이런 게 이제 저에게는 너무너무 이건 어떤, 그러니까 지성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는 그냥 하면 되지 뭘 고민을 합니까? 그리고 뭘 토론을 해. 같이 하다가, 이 공부가 그렇다 그러면 내 걸 버리고 배우면 되는 거고. 이거는 갈등이 일어날 게 없어요. 근데 이 노선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밥을 누가 할 것이냐,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이냐는 정말 너무너무 치열해요. 이걸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정말로 입체적이고 다이나믹해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저는 공동체를 하고 귀농을 하고 사회운동을 한다는 게 저는 참 공연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조직들이 왜 그렇게 빨리 와야 됐는가? 무슨 명분 노선? 이건 아니에요. 서로 삐져서요. 삐진 걸 풀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담론회장이 없으면 다 그렇죠. 묻어놓고 다른 말을 합니다. 이거를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이제 사실 이 인터뷰에서 대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인문학이 뭘 관심을 가져야 되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뭔가. 저는 몸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문명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체가 소외되잖아요. 이제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건 싹 다 사실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보를 어떻게 내가 내 삶에 가공하고 운용할 것인가가 남는 거잖아요. 핵심적으로. 그럴 때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신체거든요. 근데 신체가 완벽하게 소외되는 방식으로 지금 이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손가락하고 이 브레인의 어떤 거 말고는 쓰질 않잖아요. 그러면 뭐 그 10대들의 사생활 침해 이런 책도 있던데 정말로 이거는 아주 절박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 기억력을 전혀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치매건 아니건 상관이 없이 다 이렇게 이게 접속할 때 아니면 멍해지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중심인데 중심을 이제 못 잡는 거, 하체 중심을.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신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들어야 돼. 그러면 몸이 이렇게 되고 거의 낮에는 이렇게 비몽사몽 상태. 밤새 거의 다 이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인터넷에 접속하면, 그런데 정말 스마트폰은 저는 저게 양자적 진동인가? 이게 보면 뭐 이렇게 쉬지 않고 정말. 저 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옆에 앉으면 남녀노소 딱 앉은 순간 그걸 꺼내거든요. 정말 내릴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게 손가락을 쉬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언제 쉬고 언제 사색을 해요? 그 사람에게 쉰다는 건 멍한 거예요. 사람은 되게 멍하거든요. 내가 막 어디 필이 꽂히거나 뭐 누구를 죽도록 미워할 때 아니면 멍하거든요. 깨어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정말 디지털은 완벽하게 멍하거나 방방 뜨거나 두 가지 밖에는.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엄청 접속을 해. 신체는 계속 무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이라는 게 세대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소아당뇨 이제 소아강경화 10대들이 이제 노인이 앓는 병을 다 알아요. 왜냐? 노인은 노쇠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은 이미 노쇠한 거예요. 얼굴만 동안이에요. 얼굴만. 방부제 친 것처럼. 방부제 치고 이렇게 성형으로 하면 되니까 다 동안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전기신이 하나도 작동을 안 하죠. 그러면 뭘 감동을 한다도 불가능하고 경이로움이라는 게 있겠어요?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